지금부터 05단원 벡터의 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와 스칼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할 건데요. 길이, 질량과 같이 크기만을 갖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만을 갖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고, 속도와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을 벡터라 한다. 동시에 갖는 양을 벡터라 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칼라 위주의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 플러스 방향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 B가 있어. 이때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방향이 주어질 때 적어 놓으세요. 방향이 주어질 때. 자, A를 우리는 이 벡터의 시작되는 점이다. 줄여서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를 이 벡터의 끝나는 점이다 라고 해서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에도 시점, 종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는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서 B로 가라는 방향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선분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녀석은요, 귀찮아가지고 야, 우리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자 라고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쟤를 읽을 때 얘는 벡터 AB, 얘는 벡터 A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지금 AB니까는 벡터 AB라고 읽기니까 이 화살표 빼자 읽는 거니까 벡터 AB라고 읽는다 까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에서 방향이 어느 방향임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긴 방향임을 알 수 있지? 근데 벡터에는 뭐도 있어요? 크기도 있지. 맞아? 그래서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방향성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자, 근데 방향성에는 하나를 양으로 잡으면 반대되는 건 방향성이 음이 돼버려요. 이런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 A, B에 절대값을 붙여버립니다. 즉, 벡터 스몰 a에 절대값을 붙여버려요. 이것이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벡터의 크기라는 건 방향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엄밀히 말하면 이 벡터의 크기는 뭐랑 같아?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벡터 AB의 크기를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낸다? 벡터 AB에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낸다. 그런데 저기에서 내가 스몰 a로 쟤를 정했으면 스몰 a에 벡터 스몰 a에 절대값 붙이면 된다. 결론, 벡터 AB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개념이다. 자, 이때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요,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1인 벡터들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어놓습니다. 벡터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방향이 주어진 선분, 즉 유향선분이다.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방향이 주어진 선분, 즉 유향선분이다. 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뭐야?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방향만 신경 쓴다고요, 선생님? 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요런 방향을 갖고 크기가 딱 요만큼의 길이인 벡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위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선생님이 요런 선들을 몇 개 그려놓으면 얘는 모두 다 같은 벡터란 얘기야.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얘네들은 모두 같은 벡터로 취급받는다.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방향과 크기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벡터의 정의는 평면에서나 공간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평면에서의 벡터를 평면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를 공간 벡터라 한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상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벡터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조금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평행, 상등 이런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 자, 적을게요. 받아 적겠습니다. 앞에 밑줄이 쫙 가 있지? 적어 놓으세요. 시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시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적으셨습니까? 예, 시점의 위치에 관계없이라고 첫 줄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시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두 벡터,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가 같고, 자, 벡터가 상등, 서로상 같을 등, 서로 같으려면 크기하고 또 뭐가 같아야 돼? 방향이죠? 그 아랫줄에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방향이 같을 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서로 같다고 하고, 두 벡터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는 뭐 당연히 얘랑 같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예요. 이런 표시가 보이면 얘는 거꾸로 뭐다? 아, 얘하고 얘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구나. 하지만 시점의 위치는 달라도 상관없구나 라는 개념이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줄 채웁니다. 벡터는 시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만으로 정해지므로, 시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만으로 정해지므로 한 벡터를 평행 이동한 것은 모두 같은 벡터이다. 한 벡터를 평행 이동한 것은 모두 같은 벡터이다. 몇 개 그려놓으세요. 방향과 크기가 같은 벡터 모두 한 4개 정도 그려놓고 모두 같은 벡터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시점의 위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예요. 그냥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벡터 A에 대하여 받아쓰기 합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벡터 A에 대하여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벡터 A에 대한 역벡터라 하고, 역벡터라 하고, 예,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역벡터는요,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해요. 벡터 A의 역벡터는 마이너스 벡터 A로 나타낸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요,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는 게 눈에 쏙 들어오시죠? 그런데 얘는 어때? 딱 보니까 크기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됐네. 우리는 이때 얘가 벡터 A라면 방향이 반대인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 벡터 A. 벡터 A의 역벡터라고 부른다예요. 자,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역벡터의 크기나 원래 벡터의 크기나 크기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묻자. 얘는 벡터에 관한 얘기일까 스칼라에 관한 얘기일까? 지금 이 상태는 스칼라예요. 방향성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까요? 이런 특징이 있어. 자, 벡터 AB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벡터 뭐와 같겠습니까? BA와 같다예요. 자, 요게 역벡터의 핵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소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시점과 끝점,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 표현할 때는 벡터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신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꾸면 앞에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게 역벡터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또 개념 하나 정리합시다. 0벡터라는 개념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벡터 AA와 벡터 BB와 같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내냐? 예, 화살표형 이렇게 0벡터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0벡터의 크기는 몇입니까? 0이죠. 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이런 벡터들은 전부 뭐다? 0벡터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0벡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A에서 A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의 직육면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좀 줄여가지고 너무 줄였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도형이 나왔을 때 벡터 문제에서 유독 잘 나오는 도형들이 있어요. 막 이런 도형 엄청 좋아합니다. 벡터. 예. 정육각형, 평행사변형,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얘네들을 벡터 문제가 좋아하는 이유. 얘도 보면은 여기 보면 막 직사각형 막 이런 거 들어있지. 얘네들을 얘네가 좋아하는 이유는 벡터는 시점의 위치와 관계가 없이 같은 벡터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출제자가요, 얘 하나를 정리해주면 오! 얘랑 얘랑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랑 얘랑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같은 벡터야 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얘는 선이 평행한 선을 가진 도형이야, 평행한 선을 가진 입체 도형이야, 요런 개념들을 보셔야 돼요. 바로 그런 평행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보자. 자, 벡터 A, B, C, D 4개의 벡터가 그림을 딱 보니까 지정이 돼 있는 게 보이죠? 자, 다음 벡터를 벡터 A, B, C, D로 나타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H, 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벡터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벡터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자, 나머진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만 해보자. F2 하나만 보도록 할 거예요. F2는 이렇게 생겼네. 얘는 뭐라고 나타내면 될까? 마이너스 벡터 A.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선생님이 정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칠판에 있는 내용과 맞춰보세요.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HF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H하고 F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같은 벡터야. 즉 길이만 같은 녀석을 모두 다 찾아내면 되지. 그럼 여기서 HF와 길이가 같은 벡터는 우선 누가 있겠어? FH. 벡터 FH. 맞습니까? 역벡터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불러. 이제 다 불러. 길이 같은 건 전부 다 부르세요. 시작. 벡터 EG. 또 벡터 GE. 거꾸로도 한번 써줘야지. 또 벡터 DB. 또 벡터 BD. 또 벡터 AC. 또 벡터 CA. 총 몇 개? 7개가 존재한다 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 덧셈 뺄셈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덧셈 뺄셈 문제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도형을 주고 덧셈 뺄셈을 하라는 문제하고요. 도형 없이 A, B, C, D라는 그냥 그 알파벳만 주면서 푸시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 두 개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우선 도형을 가지고 벡터의 덧셈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벡터의 덧셈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본이 삼각형법이에요. 즉 삼각형 상에서 벡터의 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야 벡터 얘하고 벡터 A하고 벡터 B하고 더해봐. 그럼 어떤 벡터가 될까? 그러면 결국엔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벡터 AC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벡터 C라고 부른다면 얘가 바로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 거야. 엄청 쉽지? 결국요, 벡터의 덧셈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야, 여기에 내가 이 벡터들, 벡터 AB, 벡터 BC, 벡터 CD, 벡터 D, 벡터 DF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서 얘네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지? 네. 그냥 이런 거야. 왜? 선생님 여기 삼각형이 없잖아요. 보자.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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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할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갔을 때 그냥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 버리면 이게 덧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 이것이 우리가 도형에서 보는 벡터의 덧셈이에요. 이제 알파벳상에서 벡터의 덧셈이 가진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벡터 A, B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벡터 B, C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고 있어? 벡터 A, C가 되고 있죠. 자, 아래 있는 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벡터 A, B에다가 더하기, 벡터 B, C에다가 더하기, 벡터 C, D에다가 더하기, 벡터 D, E에다가 더하기, 벡터 EF를 했더니 결국 얘는 벡터 AF가 됐어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윗식과 아래식에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봤더니 와우, 끝말 이어가면 결국 벡터 AC가 되는구나. BB 끝말 이어가기, CC 끝말 이어가기, DD 끝말 이어가기, EE 끝말 이어가기. 그러면 결국에 맨 처음에 시점과 종점만 남아서 AF가 되는구나. 요게 알파벳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 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벡터의 덧셈, 끝말, 이어가기. 자, 알파벳의 입장에서 본 벡터의 덧셈의 핵심은 끝말, 이어가기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법은 사실 삼각형법이랑 똑같은 녀석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매번 옮기기 귀찮아서 그냥 풀어버리는 건데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야, 요 경우엔 얘야. 바로 요게 두 벡터의 합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가 요 녀석을 선생님이 한번 C라고 해볼까? 얘가 뭐가 된다? 벡터 OC가 된다. 자, 이와 같이요. 자, 끝말 이어가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요런 상황이지.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선생님 평행사변형 그려야 돼요 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겁니다. 얘 있지? 얘는 사실 얘랑 같아달라. 얘를 이렇게 옮겨버려도 상관없지? 그래서 결국에 뭐야? 결국엔 삼각형법이야. 그리고 요 녀석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식 자체가 평행사변형법에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삼각형법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해야 되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O는 몇 번 나와 있어요? 2번. A는 몇 번 나와 있어요? 1번.
B는 몇 번 나와 있어요? 한 번 나왔지? 그러면 끝말 이어가기를 할 수 있는 녀석은 누가 되겠어? 5가 될 거야. 5가 중간에 낑겨야겠네. 그러면 누구를 바꿔줘야 돼? 앞에 뒤에 중에 누구를 바꿔줘야 돼? 앞에 걸 바꿔주셔야 돼요. 앞에 걸 A5로 바꾸려면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5 플러스 5B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벡터의 뺄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그런가? 벡터의 뺄셈을 뒤에 개념을 설명하고 해야겠죠? 잠시만. 아니야. 요건 안 되겠다, 얘들아. 그냥 요건 지우고 여기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냥 개념만 같아 라고 보고 시점이 일치할 때는 평행사변형법으로 풀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벡터의 더 뺄셈은 선생님이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덧셈에 관한 연산 법칙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뺄셈을 해주고 갈까? 자, 보통 학생들이요,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헤매냐면 벡터의 뺄셈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해. 얘가 왜 뺄셈이야? 이게 어떻게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정석책 이런 걸 보면은 시점과 시점이 같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고 종점과 종점이 같을 때는 앞에서 뒤로 가고 막 이런 헛소리를 마구마구 해놓습니다. 물론 알파벳만 나온 경우에는 걔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벡터의 뺄셈은요 덧셈에서 생겨나는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살짝 뛰어넘어서 벡터의 뺄셈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자잘한 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살짝 뛰어넘어서 7페이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벡터의 뺄셈을 이해하려면 우선 마이너스라는 부호의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까지 이 벡터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얘는 음수를 나타낼 때도 있어. 얘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명령어로 사용될 때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벡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의 의미를 더 필요한 부분은 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눈치가 좀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이라는 식이 보여. 우리는 얘를요 만약에 활용식으로 해석하면 와, 사탕 9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어. 남은 사탕 몇 개지? 6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런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벡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번째 개념으로 식을 바라봐야 돼요. 사탕 9개를 채우려는데 이미 3개가 있어. 몇 개가 더 필요할까? 몇 개 더 필요합니까? 6개. 자, 지금부터는 이 식이 이렇게 보여야 돼. 9-3은 요 밑줄 친 식. 3번만 읽으면서 훈련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3은 사탕 9개를 채우려는데 3개가 있을 때 몇 개가 더 필요할까? 한 번 더. 9-3은 사탕 9개를 채우려는데 3개가 있을 때 몇 개가 더 필요할까? 마지막 9-3은 사탕 9개를 채우려는데 3개가 있을 때 몇 개가 더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자재로 응용된 모든 벡터의 뺄셈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C 마이너스 벡터 AB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시중교재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야, 시점과 시점이 같으면은 얘는 뒤에서 앞으로 가서 벡터 BC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근데 이런 식으로 배워둔 학생들은요 응용이 안 돼. 왜? 이게 왜 뺄셈이야? 뭐씨 되게 이상하네? 이제 여기에서부터 답을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해 안 가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A에서 C까지 가야 되는 상태예요. 와우, A에서 C까지 가는 상태구나.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간 상태래? A에서 B까지 간 상태래요. 그러면은 A에서 C까지 가려면 얼마만큼이 더 필요하겠어?
B에서 C까지 가는 게 더 필요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벡터 BC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려고 하는데 이만큼 갔어? 이만큼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벡터의 뺄셈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자. 벡터 AC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BC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A에서 C까지 가려는데 BC만큼 이미 갔어. 필요한 부분은 벡터 AB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으로 배우는데 사실 알파벳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개념은 필요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벡터의 뺄셈은 시, 뒤, 앞, 종, 앞, 뒤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덧셈 하면 우리가 알파벳이 나왔을 때 끝말 이어가기를 떠올리듯이 뺄셈을 할 때는 시시 디압, 종종 앞뒤. 거의 80% 이상은 시시 디압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가끔 종종 앞뒤가 나와요. 볼까? 시점과 시점이 같을 땐 뒤에서 앞에 있는 BC 순으로 써주고 종점과 종점이 같을 땐 앞뒤 벡터 AB가 된다. 근데 요거는 기계적으로 답을 내는 방법이고 우리가 실제 그림을 보고 벡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만큼 가려는데 이만큼 이미 갔네?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만 더 있으면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두 개를 좀 나눠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들이 요거 선생님 해줘야겠구나. 자, 벡터 A, B, 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나의 목표래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AC라고 했지. 마이너스 AC라는 건 AC의 역벡터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이때 요 뒤에 뭐가 올까라고 묻고 있는 요런 상태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미쳤구나. 선생님 미안해. 살짝 돌았어. 예,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C까지 이미 갔다. 나는 얼만큼 더 필요할까? 요만큼 더 가면 되죠.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벡터 1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림에 주어진 벡터에는 10이라는 벡터는 존재하지 않아.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벡터 BC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다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계산하시고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지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 안에를 채우면 덧셈 뺄셈을 이해하고 뭐 역벡터를 이해한 거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걸 이해한 거고 못 채우면 아직도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특히 뺄셈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다 채우셨습니까? 다 채우셨어요? 창현군? 다 채웠어요? 준이군? 하나도 못 쳤어. 하나도 못. 예, 이게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우리 찬현군 하고 있는 중이야. 네,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벡터 뺄셈 이해 안 가고 있나요? 준이군? 그냥 이걸로 네. 뭐지? 초점을 맞춰준 다음에 11로 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C로 한 다음에 선생님이 위에 그림을 줬죠? 네. 그림을 가지고 푸시면 안 될까요?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벡터의 덧셈, 뺄셈은. 기본이 벡터는 기하야. 네.
벡터를 대수처럼 접근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복잡하고 지저분해져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벡터가 도형이 나왔는데 그 도형 문제를 답지에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수적으로 풀어놓은 답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엄청 간단히 풀 것도 되게 지저분하게 모랑 연결해가지고 줄여서 얘가 내 막 이렇게 엄청 쉬운 벡터를 어렵게 답지에 작업을 해놓은 벡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면 이제 정말 벡터가